건데 구름이 솜처럼 푹신푹신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아하. 거기서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릴 때 가끔 생각한 건데라고 굳이 앞에 이런 말을 붙이셨군요. 저 어릴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 기지에서 혹은 뭐 화성에서 어떤 사람이 공기나 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 있는 물이나 공기를 가지고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왜 그냥 지구에서 안 사는 겁니까? 차라리 지구에 있는 거를 만약 오염되었다고 해도 네. 그걸 어떻게 정화시킨다거나 해서 지구에서 사는 방법이 훨씬 더 사실 타당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수문 기자입니다. 이번 K클래스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작가님, 유령 잡는 화학자 곽재식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현상에 대해서 과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초인적인 현상들을 과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파헤쳐보는 얘기를 나눴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런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언젠가 지구도 화성처럼 변하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처럼 공중도시를 지을지 산소통을 달고 살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구가 화성처럼 먼 미래에 변할 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아주 먼 세월이 지나서 황폐화되면 지구가 화성처럼 변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도시 굳이 공중까지 올라갈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산소통을 달고 산다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분 말씀은 어느 정도 아주 먼 미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5억 년 후, 10억 년 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수십 년 전부터 SF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세상이 너무 환경 오염으로 더러워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상에서 살고 맞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뭐 우주로 가가지고 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도 뭐 엘리시움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살고 부유한 사람들은 우주 기지 안에 사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영화니까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공기가 오염된다라고 하잖아요. 물이 오염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가면 오염되고 자시고 간에 공기와 물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 기지에서 혹은 뭐 화성에서 어떤 사람이 공기나 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 있는 물이나 공기를 가지고 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왜 그냥 지구에서 안 사는 겁니까? 차라리 지구에 있는 거를 만약 오염되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정화시킨다거나 해서 지구에서 사는 방법이 훨씬 더 사실 타당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토탈리콜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아니면 뭐 블레이드 러너나 이런 영화 같은 SF물 보면 그런 영화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굉장히 척박하고 공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그런 우주의 화성이나 먼 행성 같은 데 가가지고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사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 우주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구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구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구를 정말 더 그렇습니다.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고 뭐 부유한 사람이고 네.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구를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 방법을 찾는 게 최고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네. 그냥 어릴 때 가끔 생각한 건데 구름이 솜처럼 푹신푹신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릴 때 가끔 생각한 건데라고 굳이 앞에 이런 말을 붙이셨군요. 저 어릴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 누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하면 구름을 통과할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 그럼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보통 대부분 잘 설명을 못해요. 멀리서 구름을 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해 보이니까 이렇게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개. 이제 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름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주변에 안개 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고 내려다보면 발 아래 이렇게 구름이 깔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게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구름이고 우리 주변에 근처에 있으면 안개다. 그래서 솜처럼 폭신폭신하게 안 보이고 그냥 안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로 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 구름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증기 그 자체가 눈에 보이게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수증기 자체가 눈에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눈에 뭐가 보이려면 그게 작은 물방울 상태로 물로 변해야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안개 든 구름이든 사실 그게 수증기가 아니라 그게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솜처럼 푹신푹신해진다기보다는 구름이 물방울 같이 그런 느낌이다. 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촉촉이다. 촉촉이다. 예. 네. 이게 과연 과학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이었는데 너무 흥미롭게 과학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작가님? 네, 정말 재밌었고요. 이런 많은 재밌는 질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유령 잡는 화학자를 포함한 나의 책에 이런 재밌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과거에 다 있었구나. 다 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구나. 이런 책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면 얼마나 즐거워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책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저희 질문 주신 독자분들 말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곽재식 작가님의 유령 잡는 화학자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뭐 제 책 아니라도요. 요즘 우리나라 과학자들, 과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책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참에 과학책 한 권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학의 달 특집으로 이번 K클래스 유령 잡는 화학자 곽재식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현상들을 과학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김상욱 교수님 모시고 과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알려준 것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